이번 편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이게 어머님들이 뭐 비염이 있는 아이도 있고 뭐 장염 뭐 자주 장염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각자 아이들이 약한 부분에 따라서 고민은 틀린데 제가 볼 때 성장은 정말 모든 어머님들의 공통된 그러니까 관심인 것 같아요.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의 최종 목표? 그러니까 잘 키우자가 되는 거니까 그쵸. 이제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음, 얼마나 잘 자라게 할까 음, 이거가 이제 최종 목표로 보일 수도 맞아요. 있죠. 네. 그리고 고민이 너무 다양해요. 그러니까 음,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같은 날 진료를 받는데 이제 어떤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원장님 저희 아이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. 애들보다 너무 음, 커서 성적수급일까 봐 걱정돼요. 막 이러고 이제 어머님이 나가셨단 음. 말이에요. 근데 조금 있다 또 다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작아요? 어머니 저희 원장님 저희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이만큼이나 작아. 이번에 네. 유치원에서 사진 찍었는데 혼자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맞아. 잘 커도 걱정, 못 커도 걱정. 진짜 걱정을 좀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요즘은 또 이제 음, 엄마 아빠들의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음,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음. 다들 검색을 해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다 나쁜 이상한 질환 그러니까. 얘기들이 많으니까 음. 이래도 걱정 저래도 그러니까 걱정 잘 이렇게 커도 걱정, 안 안 커도 커도 걱정. 걱정이지. 또 보통으로 커도 걱정. 아, 얘 네. 요즘에 빠르다는데 이렇게 크다가 나중에 애들 정말 성장은 네. 너무 질문 너무 받기 다양해서 싫어요? 너무 다양해가지고서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살이 찐 우리 아이 나중에 키로 갈 수 있을까요? 갈 수 있다 없다를 그냥 네. 살만 찐 거 가지고서 얘기하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설명은 음, 여자아이들은 체중이나 살찐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지 되고 남자애들은 그래도 체중에 음. 영향받아서 그렇게 빨리 쑥 크고 빨리 멈추는 거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는 보다는 적다. 덜하죠.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살이 쪘다고 해서 그 살이 키로 가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. 네. 절대 아니고 이제 오히려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너무 살이 찐 경우에는 음, 조금 뼈나이가 빠르고 성성숙이 빠르다 결국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. 주로 예전 할머님들이 잘 그래도 먹어야지. 잘 먹고 통통해야지 음, 나중에 키도 큰다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영양 섭취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잘 먹는 애들이 나중에 잘 크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뭐든지 과유불급. 네, 너무 지나친 살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맞아요.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구, 축구, 운동이 성장판에 도움이 된다. 도움이 되나요? 되죠. 이건 답을 알고서 질문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, 내가 대답하고 싶은데. 그러니까 모든 운동 네, 자체는 다 성장 자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맞아요.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음, 그래도 그 와중에 중력에 관련되는 운동, 맞아요. 위로 폴짝폴짝 뛰는 운동, 음. 그러니까 뭐 농구, 축구, 탁구, 뭐 테니스, 그러니까 사실 모든 대부분의 운동은 다 아이들 성장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도움이 되거든요. 그 중에 베스트를 꼽자면 점핑 운동이랑 스트레칭 운동이 제일 좋은 거고요. 수영 같은 경우에도 뭐 점핑 운동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돼요. 네. 근데 조금 피했으면 하는 운동은 애들이 많이 하는 운동은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무거운 거 드는 거, 역도 같은 거 하는 거, 혹은 너무 과격해서 다치기 쉬운 운동 이런 거는 혹시나 하다가 성장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만 피하고 어쨌든 운동은 하는 게 좋다. 네. 그다음에 군대 얘기 나왔는데요.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키가 큰다는데 봤어요? 친구 중에? 저는 본 적은 없어서 네. 그런데 군대 가서 컸다라는 얘기 자체는 음, 그때까지 성장판이 아직 열려 그러니까요.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음, 저희가 하는 얘기가 원래 이제 평균적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음, 네,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서 음. 그 군대 가서 큰다라는 믿음을 그러니까 꿈을 꺾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여서 있을 순 있어요. 왜냐하면 1,000명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빨리 초등학교 때 성장판이 닫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남자애들 같은 1,000명의 남자애들 중에서 제일 늦게 성장판이 닫히는 사람은 진짜 군대 가서도 계속 성장판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1,000명에 정말 한두 명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기는 조금 그럴 수 그리고 있고요. 군대 가서 커도 요만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훨씬 더 전에 다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우유 얘기가 나왔어요. 우유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던데.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 경우에는 어머니 우유를 당분간 먹이지 말아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너무 아쉬워하세요.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으시는데 키 성장 때문에 원장님 우유는 조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우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?
소화 자체의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음. 뭐 우유 먹고서 잘 크는 애들한테 굳이 우유를 끊어라 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,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밥도 잘 안 먹는 애가 이거 밥도 안 먹으니까 우유배라도 채워가지고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게 만들어야지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유가 그렇게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드시지는 말아라,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유가 아이들이 간식으로 섭취할 때 단백질과 칼슘 섭취하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맞아요. 근데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아이가 밥도 잘 먹고 우유를 아무리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배 아프다는 얘기도 많이 안 하고 이런 아이면 그냥 우유가 잘 맞는 체질인 맞아요. 거예요. 그런 아이는 많이 먹어도 돼요.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보통 효과를 보고요. 근데 우리 아이는 키 키우려고 우유 먹었더니 우유 먹고 나면 엄마 나 배 아파요. 그리고 우유 먹고 나면 다음에 밥 안 먹고 밥 이런 안 먹지. 아이들은 사실은 우유를 중점적으로 먹을 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조금 더 열심히 먹이고 배꼽을 늘린 다음에 우유를 조금씩 먹여가는 게, 그리고 이제 먹는 얘기 했으니까 자는 거, 성장 호르몬과 수면, 네, 이것도 네. 뭐 너무 유명해서 사실 어머니들이 많이 아세요, 그죠? 네, 맞아요.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이제 분비가 하고 뭐 되죠. 보통 이제 잠들고서 3분의 1 정도 되는 시간대, 그러면 뭐 3시간 전후로 이제 깊은 수면에 취했을 때, 맞아요. 그래서 논렘 수면의 3, 4기 정도의 이제 박동성으로 이렇게 찍찍 짜주는 거죠. 계속 분비되는 게 아니라 찍찍 짜주는 형태로 전체 성장 호르몬 양의 7, 80% 정도를 그때 분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.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기할 때는 아빠가 술 먹고 와가지고서 야 아빠 왔어 일어나봐, 이게 너 키 크지 마 하는 거랑 똑같다고. 그래서 아버님 그거 조심해 주시고, 그런 깊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보통 코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코가 막히고 이제 잠을 설자고 또 그리고 코도 골고 그러면 깊은 수면 취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성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면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그 수면 중에서도 코에 관련되는 것들을 또 잘 보세요. 그렇죠. 이렇게 하고서 하죠.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치료해 주는 게 성장 치료에 우선하는 경우가 네. 있거든요. 저희가 아이가 성장 치료를 하러 왔는데 진료실에 봤는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, 음, 혹은 막 비염이 너무 심해. 이러면은 이 아이는 성장을 방해하는 잡초 같은 요인을 먼저 제거하는 맞아요. 게 우선이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수면은 비염과 아토피인 네.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열이 많은 애들은 제가 늘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데 엄마 온도에 맞추면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 애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방 안의 온도는 너무 덥지 않게, 아이가 열이 많은 아이라면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성장 한방 치료 하러 많이 오시잖아요. 네. 어떤 식으로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어릴 때는 음. 먼저 아프지 않아야지 돼요. 가장 맞아요. 큰 것 같아요. 뭐 아까도 뭐 이제 먹는 거, 자는 거 얘기했는데 아프면 이게 다 시원치 않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거에 관련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왔을 때 우리 아이는 작아요. 그런데 보면 몸무게도 작은 애가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게 뭔지, 그리고 특히 먹는 거에 관련되는 거면 먹는 거. 중요한 거 자체는 운동인데 꼬맹이들은 운동은 지가 알아서 뛰어다니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터치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 그룹의 아이들이 있고, 특히 여자애들 중에서는 엉덩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애들이 있거든요.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뭐 그냥 앉아서 하는 것들 좋아하고 뭐 맞아요.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엄마 아빠가 손 붙잡고 억지로 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고,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성장에 방해가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먼저 치료하고, 그러고서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되고, 흔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. 성장탕 주세요. 성장탕은 없어요.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정해진 성장탕 처방이 있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안 크는 아이, 아이가 너무 자주 아파서 면역력 떨어져서 안 크는 아이, 비염 아토피가 심해서 안 크는 아이, 혹은 반대로 너무 안 움직이고 살이 너무 찌고 몸이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어서 안 크고 살만 찌는 아이에 따라서 이제 부족한 약점을 보강해주는 약을 주로 쓰게 맞아요. 되고요. 성장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. 아이한테 맞춰서 그렇게 처방을 하게 되고, 그 외에 이제 뭐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침치료도 있고요. 뭐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을 위한 뜸 치료도 치료도 있고, 하고.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아이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견인 치료,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한의원에서 아이들 성장 치료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죠?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엄마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운동법을 같이 동영상을 제작했더라고. 보셨어요?
직원들하고 했어요. 아,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요. 저도 요새 진료실에서 오는 아이들한테 집에서 요거라도 집에서 꼭 2세트 해. 제목이 순한 맛, 중간 맛, 매운 맛 이거거든요. 그래서 자, 중간 맛까지는 좀 하자. 순한 맛만 할 거예요.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영상도 있고 뭐 보면 요즘에 성장 체조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. 뭐 그래서 집에서 하는 홈트도 많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꾸준히 운동해줘서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성장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 운동이나 생활 관리는 또 집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것들을 좀 어머님께서 챙겨서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겨울 방학 때 좀 건강하게 쑥쑥 많이 네, 많이 크는데 키워야죠.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함소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나 이거 너무 너 웃겨. 비웃은 것 같다? 아니 나 너무 원래 이거 다 해 요즘.